소크라테스는 처음부터 위대한 세계적인 철학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일단은요, 이렇게 못생기고 뚱뚱하고 배 나온 아주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네, 세계 3대 추남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게다가 집안은 그럼 잘 살았을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리스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인 석공이었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산파라는 아주 이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가 되기에는 너무 환경이 부족해 보이죠. 그쵸? 소크라테스는 그럼 처음부터 철학자였을까? 아닙니다. 전직 군인이었었어요. 아테네는요, 1년 내내 전쟁이 끊이질 않았었는데 이 당시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군인이 되는 거였었어요. 대부분이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위대한 철학자가 됐을까? 자, 게다가요, 군인으로 살다가 돌아와가지고요, 결혼을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외박도 잦았고요. 그리고 돈벌이가 없어서 부인한테 정말로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결혼도 두 명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의 이름이 잔티페인데 크산티페라고도 해요. 잔티페인데요, 악처 중에 악처로 유명합니다. 네, 얼마나 이 소크라테스를 못 살게 굴었냐면요, 두 부인이 이 소크라테스가 빈둥빈둥 놀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머리에다가 그 구하기 힘든 물을 쏟아 부어요. 네, 나가서 돈 좀 벌어오라고. 네, 이 정도로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중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요, 집에서 쫓겨난 스승을 보고 왜 저런 악한 여자와 같이 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현모양처는 좋은 남편을 만들지만 악처는 철학자를 만든다 라는 농담까지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소크라테스는 무능력한 사람에다가 못생기기까지 하고요, 집안도 가난하고 아주 악처를 만나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천대받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왜 위대해졌을까? 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네,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네, 이거는 세상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그래서 항상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누구나 연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이제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가지고요, 맨날 세상을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이건 정부가 잘못됐다, 대통령이 잘못됐다, 네, 세상이 왜 이러냐, 네, 못 살겠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 네, 맨날 비판을 합니다. 네, 무슨 그 생계지원금 뭐 25만 원을 준다고? 네, 국채는 44조 원을 발행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다면 1인당 국민들의 빚이 약 45만 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뭐 이딴 식으로 어쨌든 간에 세상을 향해서 네, 계속 비판의 소리를 냅니다. 네, 청년 실업자가 지금 100만이 넘어간다. 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25만 원이 웬 말이냐? 한 100만 원은 달라 매달,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세상을 향해서 비판의 소리를 내미니까요, 이 사람의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재밌게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당연하겠죠, 그쵸? 못생기고 뚱뚱하고 추한 사람이 계속 정부를 향해서 욕을 해대니까 대부분의 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옳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이 소크라테스를 정말 잘 따르던 수제자가 생겼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플라톤은요,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귀족의 자제였어요.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아버지를 둔 그런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라는 얼토당토하는 저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맨날 옳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소크라테스를 감옥에 쳐넣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표현들 중에
정부를 비판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반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찬양하면 안 되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지금으로 치면 반공법 위반으로 쳐넣습니다. 네,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어쨌든 간에 소크라테스는 처형당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처형받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소크라테스는요, 그냥 이게 범죄자였을 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한지 전혀 알지를 못하시겠죠. 자, 제자가 계속 살아남아서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약간 비틀어 가지고요, 나는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뒀지만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는다, 그는 너무 비판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아남아요. 네, 그래서 플라톤이 일단 제자로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런 연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학문을 놀랍도록 훌륭하게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플라톤한테도 제자가 생겼겠죠.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왜 위대해졌을까?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귀족의 자제고요, 굉장히 훌륭한 선생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위대하게 돼요. 그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그 제자가 바로 빠밤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네,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정말 위대했던 대왕 중에 한 명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왕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나서요, 스승한테 물어봐요. 스승님 덕분인데요, 스승님의 스승님은 누구시길래 스승님은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다. 그럼 플라톤의 스승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알아봤더니 소크라테스는 별거 아니었더라 이겁니다. 대왕이 보기에 자기의 스승의 스승의 스승이 저 모양 조꼴로 죽었다 이겁니다.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소크라테스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게 시켜요. 네, 야, 이 무서운 대왕의 말 한마디인데 소크라테스를 신격화시키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한 번도 글을 써보지 않은 소크라테스의 책들이 나오고요, 모든 교육 정책이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서요, 이 소크라테스는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철학자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잘난 제자 덕분에 훌륭해진 스승.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또 제가 수많은 제자들을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 하나만 잘 성공해가지고요, TV 프로그램에 혹시 나오셔서 그 스승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제 이름 석자만 살짝 올려주시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상 제일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한 학문의 주제 중에 성계가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성계를 가지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등불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계 공부 시작할게요.